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김 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턴을 2명이었는데 보통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돕는 인턴을 합니다. 제가 비례였기 때문에 인턴 2명을 다 정책비서로 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정책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보통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1년 안에 있을 때 결혼이 생기면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고요. 네, 이틀에 걸쳐서 보도자료만 내다가요.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는데 논란을 수습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진전되는 게 계속 이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이 처음부터 애당초 입장을 좀 표명했었더라면 사태가 좀 확산되는데 좀 확산되는 걸 막는데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이런 것들 처음에 정책비서와 같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턴이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인도에서는 뭐 이제 관광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에서도 있더라. 이런 자꾸만 사소한 낱개의 사실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간 것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인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턴을 승진시키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 전적인 임면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전혀 자격 제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과는 별개로 의원들이 누구를 임명할 수 있고 승진시킬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이 문제의 본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해명 자체가 오히려 시체마로 자꾸 스텝이 꼬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로비성 출장이 관행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다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다 관행이었다는 걸로 감싸서 같이 가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옥석은 가려져야죠. 그리고 19대 국회면은 지금 국회 직전 국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른바 이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높을 때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정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를 좀 제대로 작성하자. 뭐 이런 운동까지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국회거든요. 그런데 자기 문제가 급하다고 이 19대 국회에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이 동료 의원 전체를 뭐 관행처럼 지금 엮어 들어가 버린 꼴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외유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실패한 로비인지 성공한 로비인지는 모르지만 피감기관은 적어도 로비를 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갖고 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연 그것을 김기식 당시 의원이 인식하고 했는지 또 그리고 이후에 왔을 때 자기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러지만 실은 드러난 사실로는 피감기관의 상당한 그 입장을 배려하는 듯한 의정 활동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이 구체적으로 좀 됐죠. 그 다음에요. 이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관련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들이 지금 자꾸 나오니까 이건 그 사실이 크건 작건 간에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해 봤더니 뭐 큰 문제가 없더라. 해임에 이를 정도까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 말씀 짧게 하자면 이게 이제 셀프 면죄부 논란이 된 거고 또 조금 전에 그 언론 인터뷰도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그
그 사람과 예. 이 문제를 마치 셀프 해명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언론이 여당 성향의 네. 이제 진행자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호적인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거의 모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A4 용지 2장에 입장문만 내고 예. 마침내 언론 앞에 섰는데 친여 성향의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건 해명을 위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예. 전달이 되니까 예. 더욱더 우리 최 교수 말씀대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추가 의혹 또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예. 첫 번째 이른바 땡처리 외유 의혹입니다. 예. 이게 이제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이거든요. 네. 근데 2016년 그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인 5월 20일부터 10일 전까지 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그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이제 김기식 의원이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된 그 김아무개 비서와 같이 예. 다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이 남으면 그것을 임기 만료와 함께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그걸 가지고 외유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고요. 그때 들어간 그 후원금이 뭐 한 1,300만 원 정도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질의를 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제기된 것은 이제 후원금 관련된 의혹인데 2015년 4월에 이제 효성그룹 조현문 전 부사장의 아내가 김기식 의원한테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 당시 이제 조현준 부회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예. 당시에 이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금과 어떤 그러한 질의 내용 간에 어떤 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 의혹도 언론에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 의혹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 원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정을 보낼 때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측으로부터 의전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당시 김모 여비서가 김기식 의원실에 인턴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석사 학위가 취득되어진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성국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민정수석이요, 김기식 원장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이 브리핑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조국 민정수석하고 김기식 원장 특수한 관계 아니냐, 그래서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법기관의 기능까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조국 민정수석과 예. 김기식 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까 우리 고 박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낱개 사실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 부분은요, 그 자체가 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줬다라는 것도 추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파생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물러나지 않으면 야당은 저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청문회 때 보면은 지금 뭐 청문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청문회 때 양파 까듯이 뭔가를 계속 나오는 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야당은 이미
특히 지방선거라는 걸 우리가 전혀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취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게 공적인 업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볼 때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여권에서 한 얘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편 로비란 말을 한 다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그 말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로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감기관의 돈에 의해서 갔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공무도 아니다. 이미 공무죠. 그게 공무가 전혀 아니다 볼 수 없죠. 사실 관광 같은 경우도요. 몇 박을 할 때 관광을 전혀 안 간다는 것도 저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잠깐 갈 수 있죠. 근데 그 부분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피감기관의 어떤 그런 경비 지원을 받아서 갔다라는 이 부분 이런 사실들이 금융감독원장을 하는데 적법하느냐 적절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정말 다른 쪽으로 해명하면 오히려 이게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로마에 휴일을 보내고 왔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본질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해명을 했으면 청와대가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이 부분에 핵심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차원을 달리해서 좀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19대 국회의 이 관행, 이것을 언급한 김기식 원장의 발언이 19대 국회의원 전체에게 좀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과 관련된 일종의 이 마무리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다가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면 적폐청산은 결국 제도 개혁,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 정부의 이 지시에 의해서 일했을 뿐인 중하위 그 공무원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고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려고 했거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 잘못된 관행을 지금부터 고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관행의 하나였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금융개혁의 사령탑을 맡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개혁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미 김기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전반에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벌써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왜 김기식 원장을 이렇게 감싸고 옹호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재산 신고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013년 4억 7천만 원에서 3년 만에 12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예금이 6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억 1천만 원으로 확 늘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점점 번지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좌 논란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수강료가 과연 얼마였길래 이렇게 논란이 됩니까? 원래 이제 더미래연구소의 시작은 2014년 2월 11일 날 더 좋은 미래라는 이른바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22명이 정책 연구 모임을 만듭니다. 그 정책 연구 모임에서 소속된 의원들이 이제 1,000만 원씩 출자해서 2015년 3월에 만든 게 더미래연구소거든요. 여기에는 현직 장관만 해도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김영춘 장관, 도종환 장관, 홍종학 장관 등이 이제 이 관련된 모임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활동 중에 지금 보면 2015년, 2016년 2년만 봤을 때 이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관 업무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 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자기 뭐 기업이건 자기 단체를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대관 업무를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라든지 이제 정부 부처를 맞습니다.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적인 현안들을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예. 대상으로 이제 강좌를 개설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예.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뭐 평균 강좌가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고액 강좌이고 1기 같은 경우가 350만 원이고 2, 3기는 6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요. 예. 아마 그야말로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인데 금융원장 자리가 예. 금융감독 원장 자리가 지금 사실상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흠집을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피감기관에 돈으로 갔다 왔다라는 그런 논란의 핵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과 여당의 어떤 전선은 확대되고 있고 조금 더 논리를 좀 확장한다면요. 일종의 진영 논리 같은 경우도 좀 개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개혁에 뭔가 흠집을 내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미 이거는 여권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퇴를 시키면 자진 철회를 하게 된다면 여권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예. 아직 그런 여론에서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론의 그 어떤 추이라든지요. 이런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예.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예. 지나치게 개혁에 부담이 된다고 느낀다면요. 예. 청와대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야당의 공세는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여론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명의 기회를 드렸고요.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KBS가요, 얼마 전에 천안함 음모론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북한이요, 그 방송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난 3월 28일 날 이제 KBS가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추정 60분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천안함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한내에서 높아가고 있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라고 밝힌 상황인데 북한에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적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적폐 청산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재조사 요구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여튼 좀 착잡합니다. 예. 저는 뭐 20여 년 전에 네. 96년 이때 추정 60분의 진행을 1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추정 60분에 대해서는 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 추정 60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정말 뜬금없이 적폐청산을 주장하게끔 하는 이 빌미를 제공해버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KBS 추정 60분 팀이 뭐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제작한 건 아니라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북한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쪽에다가 천안함 폭침 북한에서 안 했는데 봐라 KBS 추정 60분 같은 권위 있는 프로그램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재조사해라. 이 천안함을 가지고 조작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우리 소행이라고 했던 그 일련의 행태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별일입니다, 진짜. 북한은 필요하면 천안 뭐 추정 60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개인도 거론하면서 자기들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통상 북한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KBS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빨리 필요하고 아까 국방부 입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KBS 추정 60분 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뭐 주범이라고 하는 누굽니다. 이렇게 농담이나 조롱거리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 방송사에서 이제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 60분이 탐사 프로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남쪽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진영 논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북한에 좀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는 전술일 수도 있다. 굳이 이슈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있는 군인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